안녕하세요. 다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시우 국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양재고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이후에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제 구성을 보실 텐데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문학 16문제, 문법 13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학에서 반, 문법에서 반 정도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변별력 있었던 지문은 문법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 고르시오나 또 어떤 깊이 있는 문학 개념어를 묻던 양재고의 경향성 속에서 이번 시험은 문법에서도 상당히 변별력 있게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노란색 숫자 0,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번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양재고 기말고사는 객관식 100%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서술형이 자주 출제되는 다른 강남 8학군의 학교보다는 양재고에서는 어쨌든 시험 직전에 조금 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좀 승산이 있는 시험이다,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란색으로도 써놓았듯이 문학 플러스 문법, 문학 중심, 문법 중심의 시험이었습니다. 아까도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나빌레라라는 극작품 33%, 그리고 이와 개에 관한 명사이라는 수필 24%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43% 정도 들어가서 엄밀히 말하자면 문법 파트가 문학보다는 조금 비중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변별력 있는 문제는 문법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중간 때는 외부 작품, 즉 학교에서 나눠준 외부 프린트, 그 당시에는 수능 지문이나 모의고사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 프린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위주의 교과서에서만 주로 출제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범위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게 준 겁니다. 문학 부단원 그리고 또 문법 쪽의 단원들만 줬으니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킬러 유형을 출제해서 아이들을 변별력 있게 시험을 등급을 나눴는지 같이 지금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간보다 무난했냐고 묻는다면 중간보다 무난하지 않았습니다. 문법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번 양재고 시험은 중간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따끈따끈한 요번에 본 문제들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제 수업과 녹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복수 답안입니다. 제가 모두 고르기라고도 적어 놓았는데요. 중간고사 때도 문학에서 모두 고르는 파트가 출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 선지도 보시면 가와 나는 모두 주변에 흔히 있는 일상적인 일을 소재로, 디귿도 보시면 가와 나는 모두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자신의 삶. 사실 그러니까 얘가 모두 고르라는 거를 내고 있다는 이유는 작품 그 자체에 디테일한 내용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준비하는 방식은 사실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세세한 공부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선지를 변별하지 못하면 정답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보기를 많이 넣어 놓습니다. 선지를 많이 넣어 놓아서 여기서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고를 수 없게끔 선택지 구성을 해서 연계과제집이 매주 나갔는데 복수답안 문제들로 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모두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게 접근을 하도록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킬러라고 보기에는 다른 학교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재고 시험은 그래도 강남 8학군에선 좀 무난한 시험에 속하다 보니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묻는 문제 자체가 킬러 유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번 문제를 보시면 얘도 모두 고르기인데요. 상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부정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억양으로 연기해라. 인서트로 비석이 들어갈 예정이므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뭐 요런 식으로 선지를 끊어서 이 정오 판단을 각각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용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됐지만 이렇게 극갈래 자체에 대한 특징 또한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김시우 국어에서는 본교재에서 문학 개념어를 설정을 하고 양재고의 문학 개념어, 양재고는 극갈래에서 내용에 관한 문제를 묻는다. 극갈래의 갈래적 특징과 내용을 연결짓는 문제가 잦은데 갈래적 개념을 암기해야 되고 그게 내용도 알아야 된다라는 식의 개념 자체를 교재에 집어넣으면서 실제 양재고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그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개념 자체를 필기하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로 훈련시키는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 자체가 양재고스럽게 양재고 전용만을 위해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킬러 유형입니다. 요번에 문법이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시적 문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답을 고르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지 자체를 쪼개게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 하도록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의문 변동이 첫 번째 음절의 종성 위치와 두 번째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각각 한 번씩,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 그리고 그 횟수는 몇 번 일어났는지 등에서 판단을 여러 번 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4번도 볼게요. 그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조음 위치가 변화하는 의문 변동이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그러니까 이 속력도에서 속과 력에서 각각 의문 변동이 일어났느냐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태소 쪼개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어떤 단어 자체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씩 미시적으로 쪼개서 문법 문제를 대하는 행동 강령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희는 문법 특별 전략 자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동 강령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문법 문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번 선지에 리을은 기억이 비음 앞에서 발음이 바뀌므로, 3번도 보시면 받침 히음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1번도 보시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이로 시작할 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쪼개야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들로 특별 자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문법 문제에 대해서 원래 풀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임할 수가 있겠죠.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매주 양재고 동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양재고의 시험과 같이 50분이고 문제 구성 또한 객관식으로만 구성을 해서 양재고의 시험을 똑같은 거를 매주 그 주차별로 그 단원에 해당하는 거를 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킬러 유형인 암기형 문제나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도 좀 대응할 수 있게끔 매주 시간을 재고 타임어택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리닉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사실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 걸 강사가 직접 대신해 줘서 아이가 부족한 영역과 틀린 이유, 개선할 점들, 그리고 극복 방향성까지 구체적으로 강사가 설정을 해줘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체감을 가지고 매 주차별 미비점 분석과 보완이 들어가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또 다음 관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줌수업을 저희가 하는데요. 원격적으로 아이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날 요일을 잡아서 아까 그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설아야 너는 왜 이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니? 그럼 이 단원에서 이걸 왜 모르는 거야? 앞으로 이 단원에서 이걸 알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강사와 같이 교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실력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적 흐름을 주기적으로 꼭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양재고 국어를 또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방학 동안 그냥 손을 놓고 수능 국어 혹은 중세 국어나 한글 맞춤법 이쪽에만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천재 김수학, 즉 양재고의 국어 출판사에 맞춰서 준비한 특강인데요. 국어의 내신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지만 방학이니 수능 공부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학기 출제 시험 범위인 한글 맞춤법 그리고 중세 국어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천재 김수학에만 들어가 있는 제망매가를 포함한 시조 3편 그리고 백석시, 흰바람벽이 있어 등 저희가 천재 김수학에서 2학기에 다루는 문학작품을 쭉 훑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수능 강좌일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백석시가 나오면 백석이 어떠한 작가이고 그것과 관련된 시를 여러 개를 볼 겁니다. 이 시조 3편도 제망매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망매가와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을 같이 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내신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천재 김수학 출판사 경향에 맞춘 공부는 하지만 수능 기출과 평가원 기출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판사스러운 양재고에 맞춘 그 작품들만 공부를 할 거지만 수능에 어떤 기출됐던 지문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능적인 공부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토요일 2시에 개강을 하고요. 이 강좌를 통해서 2학기 중간고사는 양재고에서 보다 좀 더 확실하고 또 자신감 있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